플로리다주에 있는 의학위원회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보드 오브 메디신, 보드 오브 메디신이죠. 예. 이 의학위원회에서 오늘 이렇게 이제 청문회 같은 일종의 이제 공개 미팅을 행사를 가졌는데, 이 공개 미팅 행사에 지금 앞쪽에 앉아 있는, 이게 쭈루룩 앉아 있는 이분들이 전부 다 트랜스젠더들입니다. 근데 그냥 트랜스젠더들이 아니고 한번 트랜스젠더가 됐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분들입니다. 내가 트랜스젠더가 돼봤더니 이거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죠.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자신이 태어날 때 성으로 다시 되돌아온 사람들 9명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9명이나 나와서 증언을 펼칩니다. 5시간이 넘는 회의가 진행이 됐는데, 그 회의에서는 이 9명의 증인 이외에도 마이클 빅스, 제임스 켄터, 리타 케투르 칼탈라, 마이클 레이로드, 크리스틴 데이튼, 에런 젠슨, 메드러슨 맥나마라, 하여간 제가 발음이 다 어려운데, 하여간 이런 박사님들, 전문가들도 나와서 본인들의 이제 소견들을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증인들과 또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청취를 한 위원회 멤버들도 전부 다 박사들인데, 근데 이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 하면은, 이제 플로리다 주에서는 어린이, 소아에 대해서는 성별 확인 치료를 법으로 금지하자라는 의결을 하게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 당연한, 그냥 어린이 수준도 아니고 소아 수준이면, 그러니까 취약전 아동 정도로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취약전이나 취약 후더라도 저학년층의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10살이 되기 전에 어린아이들을 이제 소아 그룹으로 봐야 될 텐데, 이 아이들한테 성별 확인 치료하는 거 이제 법으로 금지하자. 이런 소견에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고요. 이 내용을 이제 다른 위원회 쪽에다 넘겼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단계들을 거쳐서 나가다 보면은 그럼 결국에는 이제 플로리다 주 법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진작에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건데, 엘라바마주 같은 경우, 그리고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들한테는 미성년자죠. 만 18세가 되기 전에 미성년자한테는 성별 확인 치료 할 수 없다라고 아주 엄격한 법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제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번에 이제 전문가들이 직접 전문인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이런 트랜스젠더 시술을 경험해 봤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다. 이 행사장 바깥쪽에는 반대하는, 트랜스젠더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어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라는 보도도 함께 나와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전환 환원을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성전환 수술을 해서 내가 트랜스예요 라고 했다가 도저히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다시 자기 성을 찾아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구구절절하겠습니까? 제가 다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클로이 콜이라는 여성인데요. 바로 이 파란 옷 입은 바로 이 여성입니다. 클로이 콜. 본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살 때 사춘기 차단제를, 그러니까 이제 호르몬 주사를 맞기 시작을 한 것이고, 테스토스테론,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15살이 됐을 때 가슴 절제 수술을 했답니다. 15살에. 이게 상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여성으로 태어났으나 나는 남자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이 나는 남자야 하고 아예 13살부터 호르몬 치료를 받기 시작하고 15살이 돼서는 유방절제 수술을 했다, 이거죠. 그런데 나와 같은 여성 청소년들이 왜 그들의 몸을 거부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근본 원인을 찾기 위해 정신건강 치료로 정신건강 전염병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나같이 어린아이들이 겪었던 이야기는 내 몸을 거부하는, 난 여자로 태어났는데 난 여자가 너무 싫어. 난 남자인 것 같아. 난 남자였으면 좋겠어. 근데 이 문제가 정신건강의 문제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때 정신건강 치료는 나한테 도움이 되어주지 못했냐라는 거죠. 정신건강 치료로 날 충분하게 도움을 줘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이 되돌릴 수 없는 유방 절제 수술 안 했을 건데.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수술 후 2년 넘게 가슴에 붕대를 감고 있다. 유두에서 액체가 새고 옷에 얼룩이 지기 때문이다. 나는 젖가슴이 없다. 나는 언젠가 엄마가 되고 싶지만 내 미래의 아이들을 자연스레 먹일 수 없다. 비극입니다, 비극. 내 유방은 아름다웠는데 이제 그것들은 헛되이 소각되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린아이들한테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는. 성별 확인 치료에 찬성하는 증인들도 있었습니다. 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철저하게 부인된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너무나 깊은 우울증에 빠지고 정신적인 고통을 감당을 하지 못해서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통계를 보면은요, 이렇게 내가 트랜스젠더인가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 중에서 트랜스젠더 수술을 받고 난 뒤에 자살하는 사람과 트랜스젠더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 숫자가 어디가 더 많으냐? 트랜스젠더 수술을 받은 뒤에 자살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은 이미 통계가 증명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뭐 호르몬 치료받고 성전환 수술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의료계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이야기이다. 안타까워서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신적인 문제이고 정신건강 관리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이야기. 물론 100% 다가 그렇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상당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인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